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남구와 서구 지역의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고령 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102년 된 우체국 건물이 마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도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의료진을 늘리겠다며 전공의 정원을 늘렸지만 대구 지역 6개 수련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지원율이 올해도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남구와 서구 지역의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고령 인구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남구와 서구 인구는 총 30만 1,000명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봤더니 8만 8천 명, 22.5%나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구를 보니 지역을 떠난 순유출이 86.1%를 차지했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는 12.6%였습니다. 순유출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대구 내 이동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 등 순이었습니다. 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남구는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어 지역 발전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구 서구와 남구의 출생아 수는 1,000명, 10년 전에 비해 무려 72.7%가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00명으로 37.9%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구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구와 남구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인 17.6%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0세에서 14세 사이 유소년 인구는 2만 1,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49%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1.7%, 대구 11.4%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대구지방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 추계 인구는 지금보다 24%나 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102년 된 우체국 건물이 마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빛나는 문화우체국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2년 문을 연 화원우체국. 달성군에 처음 생긴 우체국으로 65년 전 실제 사용됐던 우체통이 아직도 이 건물 앞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우체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후 32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달성군으로 넘어온 2년 전부터 사람들은 폐허나 다름없었던 이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다 최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의미의 빛나는 문화우체국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옆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수업은 오후에 하고 있으니까 오전에 봉제도 배우고 싶고 자수 그런 거 하고 싶고 꽃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걸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내부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일회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병뚜껑으로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시와 우체국을 주제로 만든 그림과 엽서, 미나 한지 공예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후 작년에만 4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올해도 월 평균 4개 강좌를 운영하며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빛나는 문화우체국은 일상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모든 문화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시작하는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정착시키는, 환경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하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부분이었다면 내년에는 좀 활발한
문호를 열어서 정말로 이제는 저기 가면은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문화우체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군위군을 대표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가 돼야 할까요? 역사와 자연, 문화와 관광 자원이 풍부한 군위군이지만 군위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군위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대표 축제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정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청송사과 축제와 고령 대가야 축제. 청송군과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고령군을 가야 문화의 수도,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반열에 올린 지역축제의 대표적 성공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군위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군위군 주민들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군위군이 대표 축제 발굴을 통한 새로운 활력 찾기에 나섰습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대표 축제를 발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축제는 공공에서 하는 행사성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가 돼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위의 대표 축제는 군위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인구 2만 3천여 명의 농촌이지만 대구시 편입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미래 첨단 공항 도시의 비전도 대표 브랜드 축제에 담길 전망입니다. 군위가 이제 대구 편입을 이루었고 앞으로 신공항 사업 등 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군위를 대외에 이제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 군민들도 군위 군민이란 자부심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대표 축제 개발 방식은 기존 축제를 통합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방식 모두 열려 있습니다. 성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는 군민들의 의지와 참여. 군위군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군민들의 손으로 대표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경북 구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지산 색강에 머물고 있는 큰 고니 폐사체에서 검출됐는데 확산 우려 때문에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겨울 경북도 내 첫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구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구미 지산 색강의 큰 고니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더니 고병원성인 H5N1형 AI가 검출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내 닭과 오리 등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항원 검출 지역 반경 500m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경 3km 이내 농가에는 신속 검사를 펼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가축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미 해평 지산 색강을 비롯해 고령 낙동강, 경주 형산강 등 철새 도래지 7곳을 통제하고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 철새 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확산입니다. 지난 30일 전북 전주에 이어 지난 4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틀 만에 경북에서 추가 확진이 나오는 등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이 주는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큰 불편함이 따릅니다. 특히 미술 활동을 하는 건 시각장애인들이 도전하기조차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역경을 딛고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만들어낸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벽을 넘은 새로운 도전으로 전시회까지 연 이들을 LG엘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폭발물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김성만 씨. 유달리 손재주가 좋았지만 사고 이후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도록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손끝의 감각과 마음의 눈을 이용해 한지로 어린 시절 봤던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눈 밝은 분한테는 그게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래 좀 이래 다음은 뭐 한결에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래 하고 난 결과 보이겠네. 또 뭐 아이고 내중에 또 다시 만져보니 뿌듯해요. 건강 악화로 중년의 나이에 중증 시각장애인이 된 엄영희 씨는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던 집 주변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손으로 다시 더듬어 보며 이전에 느끼지 못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한다는 그냥 모임을 가진다는 자체로 만들었는데 전시까지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7명의 중증 시각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한 미술 작품이 전시회장에 걸렸습니다. 저마다의 행복했던 기억과 소망들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표현했습니다. 대상을 닮지 않게 만들어도 내가 꽃이라면 꽃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봤던 꽃들에 대해서 어떤 향기나 색깔이나 어떤 계절이나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옛날 기억 속에서 사람들을 소환할 수도 있잖아요.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미술을 경험하고 작품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다양한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치유하고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뜻깊은 작품과 이들의 사연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주요 격전지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벌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예비 출마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판 기념회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사실상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겁니다. 임병환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중남구에서는 대구지검장 출신인 노승건 변호사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명덕초등, 경상중, 시민고를 졸업한 중남구 토박이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중남구, 새로운 대구의 중심지라는 슬로건으로 중남구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체된 제 고향 중남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남구가 역동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남구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22살 청년 정치인 강사빈 국민의힘 중앙당 상금 부대변인도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혁신과 함께 동성로 등 중남구 상권을 활성화하고 중남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특화 골목을 관광지화해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남구를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남구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이행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1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는 16일 출판 기념회와 18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총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합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7일 달서병 공식 출마 선언에 이어 16일 사무소 개소식과
26일 출판 기념회를 갖고 선거 전에 가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청년지방의원들 위주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각 지역구별 총선 예비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예비주자들의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물갈이설, 이준석 신당 등의 이슈로 주목받아온 대구 지역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3 대구 미래 교육 컨퍼런스가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그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주최로 전국에서 600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대구 미래교육 컨퍼런스의 주제는 단연 IB였습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해 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로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를 통해 학습하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2021년 2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가 국내 1호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은 이후 대구에서만 현재 22개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IB 과정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고 탐구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를 늘 고민합니다. 교사 스스로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일깨워주고 이런 용기는 교육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그리 급하지 않았던 학교 교육과정 회의와 동료 교사와의 협업 시간이 이제는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학습 자료를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새롭게 힘을 얻곤 합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IB 프로그램을 접한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 기대를 넘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 아들이 비록 지금 우수한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의 IB 교육이 분명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IB 과정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서의 IB 교육은 삶의 태도에 유익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구 교육의 방향은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IB의 원리에 모아졌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점은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학습력을 키우는 교육,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하는 교육,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응원하면서 IB 학교의 내실 있는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탐구 중심의 교육이 도입된 지 이제 갓 2년. 아직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IB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잘 녹아들어 아이들 삶에 더 보탬이 되는 배움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의료진을 늘리겠다며 전공의 정원을 늘렸지만 대구 지역 6개 수련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 지원율이 올해도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대구 지역 6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 결과를 보면 내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경북대병원과 칠곡 경북대병원만 각각 한 명씩 지원했을 뿐 나머지 병원들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산부인과의 경우 정원을 채운 곳은 영남대병원이 유일했습니다.
대구의 교통안전지수가 이륜차, 보행자, 도로환경 등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남구만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C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달서구와 북구는 종합점수 72점대를 기록하면서 2등급으로 전국 69개 구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중구와 수성구는 D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명 유수지에 파노라마 셀카 체험존이 설치됐습니다. 이 체험존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혼자서도 대명 유수지 전체가 나오게 이른바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유수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카메라 2대가 설치돼 있고 중앙 데크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에 연결하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개인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를 지역민에게 빌려줍니다. 성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나 단체라면 무료로 이 시설을 대관해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민 모니터단 3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시내버스 상시 이용객이며 1년간 불편 사항이나 안전운행 미준수 차량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남구청이 오는 31일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2023 앞선 해넘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해넘이 축제에선 갑진년 새 출발을 주제로 한 개막 퍼포먼스와 새해 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남구와 서구의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줄었습니다. 광역시 내에서의 인구 소멸도 현실로 다가온 만큼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